4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가 한 번에 유튜브로 한 20분 정도로 하게 되려면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니까 뭐 우리 그거에 신경 쓸 필요 있나? 나눠서 20분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나? 그 프리스로 던지는 것까지 했었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수평면에서 제일 멀리 던지려면 가진 속력이 V제로를 일정하면 어떤 각도로 던져야지 제일 멀리 가냐? 45도. 우리 뭐 누구나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건데. 그럼 우리 비탈에서 각도가 경사 각도가 알파인 각도인 비탈 위에서 공을 던지면 공을 제일 멀리 보내려면 제일 멀리 보낸다는 거는 수평으로 제일 멀리 보낸다는 거야. 수직으로 제일 이 비탈면에서 제일 멀리 보낸다는 거야. 또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서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간 거리도 최대가 R도 X도 다 최대가 돼. 두 개가 서로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곤란한데 가 아니고 우리 아까 지난번에 했을 때 수평면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던져서 여기 y가 0이 되는 곳을 봤지만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포물선과 y 이퀄 제로가 만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구한 거죠. 사실 0인 것도 있지만 교차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그럼 오케이. 그럼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요 포물선과 요 곡선, 요 직선, 비탈이 이루는 직선 두 개의 교차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포물선의 식은 y는 뭐야? 탄젠트 세타 x 빼기 g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x 제곱. 이 식은 각도가 알파인 경우에 이 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 x죠. 이 두 개 각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각게 놓으면 2차 방정식인데 다 x에 적어도 1차항 붙어 있으니까 x로 x가 0인 게 하나의 답이죠. 근데 x가 0인 거는 출발점이니까 우리 x는 0인 거는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럼 양변에서 x를 0을 나누고서 우리 식을 쓰면 우리 어떻게 되나?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x 빼기 g x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면 x는 이 x를 왼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이게 세타네.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배 v0 분자와 분모가 바뀌고 g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 어이씨 그렇게 복잡하네. 요거는 코사인 테타분의 사인 테타고 요거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알았어. 그럼 이거는 2배 v0 제곱 나누기 요거를 통분을 하면 g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코사인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게 코사인 사인 코사인 세타를 밑에다 넣었는데 위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를 놔두고 이거는 사인 테타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코사인 테타. 그럼 이거는
2배 b0 제곱 g 코사인 알파, 요거는 코사인 테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인 코사인 사인, 이 사인 테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오, 그래도 역시 복잡하죠. 근데 우리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극값을 구하면 되지. dx d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 이게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최대나 최소, 극대나 극소인데 문제의 성질상 물리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최대값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요건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것만 미분. 여기서 앞에 있는 비례상수를 쓰면 코사인 테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테타 사인 저거를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코코사사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2 테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0이 되면 되죠.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테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파이면 되죠. 따라서 테타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 답이 맞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비탈이 없을 때 수평면에서 던진 게 4분의 파이였었죠. 거기다가 비탈의 각도의 반만큼 더 높이. 이게 맞나요? 그 비탈의 각도가 0이 되면 수평면일 때 알파가 0이니까 4분의 파이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간 가장 먼 거리는 x는,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왜 복잡하냐면 코사인, 예를 들면 4분의 파이 2분의 알파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되죠. 이건 그렇죠. 뭐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알파 빼기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2분의 알파, 이게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니까 다음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직접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되면 계산하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계산해 보라고 할 때는 이 복잡한 계산을 한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후에 문제 푸는 능력은 차이가 나요. 문제는 아이디어만 맞으면 되지 뭐. 아니야. 우리 수영을 할 때도, 수영은 물에 뛰어들어서 손바닥으로 물의 저항을 가장 세게 하는 방향으로 저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배워도 실제 가서 해봐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보라 그러면 무식하게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 답이 얼마냐면, 답을 가르쳐 줄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가르쳐 주면 또 너무 의존적이 돼. 이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바나나, 이거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이제 내 이 수업에서 원숭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여기가 나무 위에 원숭이가 있어. 이게 H가 아니고, 우리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여기가 수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나무 위에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바나나를 들고 이게 레이저로 비치면 원숭이가 싫어하겠지만 직선 경로라는 거죠. 직선을 보고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고 싶어. 그래서 원숭이한테 요거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요 길이를, 수평거리를 R, 높이를 H라고 하면, 물론 R, H, 세타를 다 주는 거는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실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 같을 때 원숭이를 보고 내가 바나나를 하고 던졌어. 근데 내가 하는 소리에 원숭이가 놀라서 떨어졌어.
원숭이도 떨어지고 이거는 뭐지? 바나나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냐면 그렇지 않죠. 포물선 운동을 하죠. 이 자유낙하는 원숭이와 바나나가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오, 재밌는 문제네.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우리 이 문제는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H고 R이고 요게 세타야. 요걸로 B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건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 수직선 그때 원숭이가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 되죠. 만약에 두 개의 y좌표가 같으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두 개가 다르면 놓치는 거죠. 물론 원숭이가 팔이 기니까 팔을 뻗어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 팔이 굉장히 짧은 원숭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질문은 이럴 경우 원숭이를 보는 직선으로 바나나를 하고 던졌을 때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떨어질 때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죠. 일상적인 용어로 물어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 수직선 밑에 온 순간 원숭이는 어딨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바꾼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먼저 바나나의 바나나 이건 포물선이라며 포물선이니까 탄젠트 세타 곱하기 아까 x가 r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g r 제곱 2배의 b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몽키는 원숭이는 같은 시간에 어떻게 되나 h에서 이 처음에 자유낙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gt 제곱이야. 근데 t가 없네. t는 어떻게 되죠? 이게 바나나가 여기까지 갔을 때 걸 r이 b0 코사인 테타 t죠. 그러니까 t는 r을 요거는 뭐냐면 바나나가 여기 왔을 때 r만큼 왔을 때 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떨어진 거는 v0를 코사인 테타로 나눈 거니까 y 몽키는 h 빼기 2분의 1 g t제곱 r제곱. 네, 이렇게 보면 달라 보이지만 h와 r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탄젠 테타가 r분의 h니까 h는 r 탄젠 테타 마이너스 2분의 1 gr 제곱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에 왔을 때 바나나가 여기에 왔을 때 원숭이의 높이랑 바나나의 높이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떨어지면서 바나나를 딱 잡으면서 나이스 캐치 그러고서 그 밑에 너무 높지 않다면 떨어지면서 다치진 않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것 중에서 제일 2차원 운동에서 재미있는 게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중에서 속력이 같은 거. 원운동은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속력이 일정한 경우. 그래서 우리 여기 그런 걸 등속 원운동이에요. 사실은 등속력 원운동이에요.
등속도가 아니 속도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R1이었을 때 R2였을 때 뭐냐면 속도가 여기서는 접선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니까 속도가 크기는 안 변해도 방향이 변하죠. 크기만 변한다고 해서 가속 운동이 아니에요. 방향이 변할 때도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변해요. 따라서 이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어느 방향의 가속도냐? 이제 그걸 봐야죠. 그래서 여기 등속 운동의 속은 속력이 같다는 거죠. 위의 크기가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P점에서의 속력과 Q점에서의 속력은 같지만 속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 다시 말하면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속도는 도대체 크기는 얼마이고 방향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 이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게 움직이는 원주라고 하면 처음에 초기에 P점에 있고 점이 Q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좌표축을 잘 잡아서 이게 X축이고 Y축이 있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원운동은 지멋대로 원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X축, Y축을 P와 Q가 Y축의 대칭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 순간을 잡자 이거죠. 막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 P점에 있고 Q점이 있으면 그거가 이렇게 Y축이 대칭이 되도록 순간적인 좌표축이죠. 그 좌표축은 계속 변해야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잡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각각 Y축에서 Q점까지의 각도도 대칭이니까 둘 다 여기서 θ겠죠 각도가. 그래서 VP 원의 접선 방향, VQ 역시 원의 접선 방향. 다음 같이 주어주면 VP는 VP의 X 성분에다가 I, Y 성. 이게 VP의 X 성분이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야. 우리 이게 닮은 꼴이라는 걸 아는데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인지 요게 세타인지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각도를 아주 작은 각도를 그려보면 알아. 이게 작으니까 작은 거에 해당되겠죠. 세타. 그래서 V 코사인 속력은 같은 V 코사인 세타 I, V 사인 세타 J야. 여기는 Vx는 그대로지만 Vy는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테타로 돼서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걸린 시간은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구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요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속력분의 PQ 원호의 길이야. 근데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2θ인 원호의 길이 세타를 라디안으로 쓸 땐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X방향의 평균 가속도 델타 T분의 X방향의 가속도 이거 BQ나 VP는 똑같으니까 같아. 0이에요. X방향의 가속도는 없어요. Y방향은 마지막에서 처음 걸 마이너스 델타 T는 2R 이렇게 나누니까 R이 있고 B 분모했으니까 올라가면 B 제곱 마이너스하고 2배의 사인 테타인데 밑에 2가 있으니까 세타분의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는 평균 가속도예요. 이제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미분 배울 때 제일 처음에 극한을 배울 때 우리가 아는 이게 얼마냐? 1이죠. 1이에요. 그래서 A 순간 가속도는 전부 다 벡터로 쓰면 A 벡터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GA예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이 경우만 봤는데 어떡하지?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가 자꾸 나오네. 여기 있다가 Q 프라임 여기로 갈 때는 그럼 어떡하나요? 이때는
J 방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인 좌표축을 요게 대칭이 되는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잡아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 이때는 이 방향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J 방향으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J 방향에 상관없이 이무의 두 점 사이가 있으면은 그 y 무슨 방향? 원점을 향하는 방향. 자, 그래서 우리 가속도는 요 경우에는 이렇게 J로 쓰지만 가속도는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랬으면 다음과 같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심 가속도라고 해요. 구심이라니까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구심 가속도.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 아까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지만 각각의 경우 가속도는 중심을 향하는 방향. 그 크기는 R분의 V제곱. 구심 가속도라고 하죠. 드디어 우리 구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뭐 이거 물어봐요.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당연히 한 바퀴가 2파이 R인데 그거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원운동에 대해서도 원운동에 이제 원운동은 속력은 같지만 등속 원운동에는 등속이라고 현혹되지 말고 속도는 다르지만 속력이 같고 그때 가속도는 항상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